에, 오늘 로컨 뉴스예요. 2026년도 2월 12일자 기사. 조갑제 장동혁 말은 일단 거짓말이라고 간주해야 어, 어, 라는 로컨 뉴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뭐 조갑제 그 논설 위원이 상당히 바른 말을 정확하게 거침없이 하죠. 한동훈 토크 콘서트 관중들 속 분노 읽어. 한동훈 연예인 끼 보여. 딱 임영웅 같아. 예. 김종혁, 한동훈은 대한민국 극우파에 쫓겨나. 장동혁 체제 2019 이후 지선 전에 무너질 것. 그렇죠. 그렇게 보죠. 예. 국힘 의원들 용기 자존심 없는 식민지 관료. 부정선거 믿는 극우. 공산당보다 위험해. 윤석열 장동혁 대를 이어 민주당 도미. 이준석 전환길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토론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뭐 핵심 요약은 방송이 CBS 라디오의 박성태 뉴스쇼, 진행은 박성태 앵커고 대담은 조갑제 닷컴 대표예요. 조갑제 뼈 있는 말이 아주 정확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조갑제는 장동혁은 욕 빼고 모든 말이 거짓말이다. 욕만 진심이라는 거죠.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코너죠. 오늘은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랬네. 박성태는 4주 만에 또 뵙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죠.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토크 콘서트,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에 대담자로 가셔서 한동훈 전 대표랑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제가 그게 한 1만 5천 명 참석하는 실내니까 실내가 꽉 차니까 그 압도적인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마치 마이크 잡고 무슨 노래 부르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 모인 분들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한동훈의 그 콘서트에 대화 콘서트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갑제가 어떻게 읽었냐 그거죠. 그건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장동혁 그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장동혁이 지금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를 놔두고 지 정치 그 정적을 갖다 제거하고 내리 그 파벌들을 지금 숙청하는 것에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거기에 모인 분들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짚어내요. 한국 사람들이 모일 때 보면 보통 그 심리적 동기가 화가 났을 때 많이 몰려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거는 아마도 한국 사회의 주류로서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한 이 보수 세력이 어떻게 장동혁과 같은 구급파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쪽팔린다. 그래서 그 탈줄구로서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보니까 이 무대에서 연예인 기질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잘생겼죠. 박성태 무대 매너가 연예인 기질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갑자기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빠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하잖아요. 또 그 신선해요. 이런 모든 정치적인 식견이 신선해요. 다른 구태의연한 오래된 그 정치인들 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신선하죠. 조갑제는 우선 말이 짤막짤막하고요. 그 다음에 앉았다 섰다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환호하는 게 꼭 임영웅 콘서트 팬들이 환호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무대와 관중석과 또 거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국가 중심 세력이라든지 이런 걸 던졌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저는 집회 자체가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현장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겠네요. 박성태는 집회 자체가 하나의 동력이 됐다. 방금 국가 중심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조갑제 대표님이 이건 되게 중요한 새로운 명사가 나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조갑제가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동감이에요.
조갑제가 한동훈 대표 논리 구조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세력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헌법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은 보수, 진보, 중도를 넘어서 하나로 뭉쳐서 양극단 세력 즉 극자와 극우를 몰아내고 정치의 중심, 나라의 중심을 잡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여기서 헌법 사실 상식을 제시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 윤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문명의 건설 원리고 상식은 개인 윤리, 사회 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기준에 의해서 국가 중심 세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게 앞으로 정치권이나 지식인 사이에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는 그런데 토크 콘서트 자체가 지금 갔다 오신 조갑재 대표님은 많은 지금의 보수 상태에 대한 분노도 느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받아 안아서 개혁할 사람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팬심도 느껴졌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부에서는 과연 토크 콘서트가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에 토요 집회는 안 나왔는데 체육관 집회는 또 나오고 조갑재 그런 시각은 그 지금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보는 입장인데 지금 언론은 장동혁 대 한동훈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윤석열 대리인 장동혁이 대한민국 편에 섰던 한동훈을 대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동혁은 윤어게인 하고 있잖아요.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옛날 윤어게인 박근혜 어게인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당권 투쟁이 아니고 12.3 비상계엄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진압할 거냐의 노선이니까 이게 일종의 계엄 사태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세력이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붕괴하는 것은 장동혁이가 그 국민의힘당이 지금 허약해서 많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삼권을 무너뜨리고 독재로 입법이 독재를 쓰고 있고 야당 탄압을 하고 있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야당 제1야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는 취지로 그 기존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지금 국민의힘당에 표를 주려고 하고 힘을 보태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의 한동훈이를 정치 라이벌을 제거를 하고 뭐 그 밑에 뭐 김동혁 뭐 제거하고 배현진인가 제거하고 계속 이렇게 뭐 우리가 이혜원이 사건을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 내에서 그 인물이 없으니까 그 현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이렇게 장관급을 하나를 뽑았다면은 국민의힘당은 자기 당에서 이렇게 현 정권이 여당에서 자기 야당에서 이혜훈을 뽑았다면은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김중배의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좋더냐 우리를 배반했느니 하면서 제명시켜 버리는 거 이것은 이 국민의힘당이 그 정도밖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참 유치하다. 민주당에서 뭐 걸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 식구들끼리 자기 당에 소속을 했던 이혜훈이를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뭐 선거 검증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이 국민의힘당의 그릇이 장정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를 난도질하고 선거 검증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지금 이게 일종의 계엄 사태가 국민의힘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세력이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맞아요. 김종혁과 한동훈 두 사람은 대한민국 편에 섰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 국민의힘당은 거대 민주당 173석과 107석이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과반을 넘어버린 민주당은 독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표를 좀 힘을 단합해서 그 이번에는 좀 그 표를 더 늘려서는
같은 협상 테이블에 같이 마주 서서 단독으로 그냥 처리하지 말고 같이 협상에 나와서 정치적인 그런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뭐 전부 더운밥 찬밥 가릴 것 없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장동혁이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국민당을 망치고 축소시키고 이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 박성태는 상직적 보수가 계엄 세력에 의해 쫓겨났다고 보시는 거죠. 조갑제가 그러니까 상식적 보수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세력인데 대한민국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를 핵심으로 하는 극우파에 의해 쫓겨난 거죠. 극우파가 득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오는 2월 19일을 계기로 해서 또 한번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조갑제가 상당히 아주 똑바로 직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1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서 사형이 아닌 무기가 나온 다음에 장동혁 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계속 그 노선을 유지한다면 국민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 되고 역적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태는 보수 말씀대로 그런 앞서 국가중심 세력의 메시지를 던진 한동훈 전 대표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위원장은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명됐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개인 입장에 본다면 그런데 자명 기간 동안에 검사 한동훈의 이미지를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이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해석한다면 검사 한동훈의 이미지가 남아있다. 조갑제 그렇죠. 박성태는 그건 정치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갑제는 저는 그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봐요. 옳은 말씀이고 저도 한때 그 점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는데 어제부터 바뀌었느냐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하면은 역시 재작년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이었거든요. 결정적 순간에 역사 사명을 다한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작은 잘못은 다 덮어질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 두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무게 차이가 어디서 났냐면 바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한 사람과 장동혁 씨는 그때 국회에 갔다가 또 해제 결의안을 사표 던지고 나서 바로 유턴해 버렸잖아요. 유턴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품에 안겨버렸다는 거죠. 아직도 윤어긴 하고 있나간 그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갑제는 역사 흐름을 타는 사람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차이에는 아주 크나큰 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까 그 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토크쇼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을 변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더라도 론스타 소송이잖아요. 론스타 소송을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막아서 실존 후 국부 유출 막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의 대선 자금을 수사합니다. 그때 한동훈 검사가 꼭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이인규 검사인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한국의 부패의 규모를 확 줄였습니다. 그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전에 재벌 회장과 대통령 후보가 유착이 돼서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부패 규모가 저는 한 10분의 1로 확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가 욕을 하지만 특수부 검사가 한국 부패 구조를 막아낸 데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로서 어떤 정치적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해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검사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고 조언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세력과 싸우고 또 부정부패와 싸운 그 이미지가 있지만 과연 그것만이 그러면 앞으로 시대 정신이나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 한 사람이기보다 보수의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시대 정신이냐는 것까지는 좀 포함한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갑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수라는 말을 저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그 중심 세력이라는 말이 맞는데 사실은 문명건설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배출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앞으로도 보수란 말을 버리고 다른 개념으로 새 출발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건설, 격변하는 국제환경 AI 시대의 경제 문제 등등에 대한 대안을 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 보수 극우가 막 싸우다 보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대안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저 어떻게든지 정적을 갖다가 해버리고 걸림돌은 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제시하잖아요. 뭐 장동혁이 한동훈을 가지고 제거해버리고 제명시키고 난 다음에 이 장동혁이가 이겼는데 한동훈이를 갖다가 제명시켜버린 장동훈이가 이겼는데 이겼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 정치 정적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고요. 장동혁 승리지만은 장동혁은 승리를 했지만은 민주당 망했다 그랬거든요. 국민의당 망했다는 것은 장동혁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 자신을 위해서. 김문수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김문수가 한동훈하고 같이 자기가 국민들 앞에 20번이나 단일화하겠다고 했으면 자기가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당선됐으면은 자기가 국민하고 약속한 대로 20번이나 약속을 했으면서 그 국민의 후보로 당선되자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한독수하고 단일화를 딱 손바닥 뒤집어 버리죠. 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힘당을 버린 거예요. 그때 이 김문수가 이 국민들 앞에서 아니면 당원들 앞에서 자기는 이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면은 즉시 한동훈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지 11%를 가지고 34%의 지지를 얻고 있는 한독수하고 단일화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그 재판 받고 있었던 그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구 박탈되기를 바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자기 예상대로 안 됐다, 어부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나 안 되더라도 차선책으로 국민당 당대표가 대통령 나왔으니까 당대표가 될 거라고 믿고 그것을 어떻게 이 한독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김문수가 던진 말이 뭡니까? 자기는 뭐 15억 뭐 이상을 뭐 20억 가까이를 국민당에 그 당 회비로 내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국무총리가 무슨 국민힘당 당 회비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문수가 당장 당선되고 첫 마디가 뭐예요? 한독수한테 기호 2번을 못 준다. 네 돈으로 300에서 500억 갖고 네가 대선 나와라 이거죠. 한독수는 나는 대선에 대자도 싫다 한 걸 그 국민의힘당과 국민들이 끌어내서 나오라는 걸 아직 오케이 승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 김문수가 한독수는 1,000원이라도 당회비를 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1,000원이로 냈느냐라고 김문수 국무총리 대통령이 권한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접근한 것을 보면은 이 김문수가 어디만큼 지저분하고 참 유치하고 추접스러운지. 지금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를 중심으로 같이 단일화하겠다는 11%짜리가 34%짜리를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을 2번이나 갖다가 고소를 했어요. 당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사익을 위해서 국민힘당을 망쳐버린 거예요. 지금 장동혁이가 김문수가 했던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뭐 장동희가 이겼는데 국민의힘당 망했다 그래요. 김문수가 지가 사육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갖다 망해버린 거죠. 두 번째는 장동희가 지금 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전부 지 173kg의 씨름 선수하고 그 시합을 앞두고 107kg를 가진 몸을 전부 안에서 자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 그 국민의힘당을 걱정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크게 보면은 다른 거 다 뭐 찬밥 더운 거 할 것 없이 전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어? 전부 끌어안아서 173석이 그 과반수를 넘어버리니까 국민의힘당하고 같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과반수라면 자기 숫자로 통과시켜버리는데 뭐하게 국민의힘당을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그냥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된 것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예전에는 행사했지만 대통령도 그 민주당이 가져가 버린 데다가 뭐 법사위원장 가져갔죠. 표가 173석에 107석인데 지금 집안 내부에서 갖다가 그 총질하면서 자기 정치 라이벌을 갖다 죽이고 있는 이거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보면은 참 장동혁이 용서할 수 없어요. 이 하고 있는 짓이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이 독재를 막아야 되고 이 민주당이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버리면 다음에 남아있는 카드가 뭐예요? 자기들이 늘 했던 것처럼 민주당을 내란으로 몰아세워서 전부 다 해체시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뭐 박성태가 알겠습니다. 그런 분은 한동훈 전 대표도 채워져야 된다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토크 콘서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가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롭죠. 정확하게 짚었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여러 종합적인 상황이 있죠. 양쪽에 유리가 싸고 있든지 여러 누구는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했는데 조갑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갑제 제가 삶을 좀 단순화해서 설명하기 좋아해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욕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단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을 바꿔야 돼요. 이 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죠. 조갑제 그렇죠. 모든 윤석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이분이 법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국힘당의 규율 반장 역할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수 자격도 없는 거죠. 그 사람 왜 안 바꿉니까? 그리고 윤리위원장은 윤석열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일종의 숙청극을 벌이고 있잖아요. 박성태는 과연 윤리를 얘기를 하실 만한 분들인가? 나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하고 좀 다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거대 여당 민주당이 173석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국민의힘당은 자꾸 도태되고 거기에서 김문수처럼 사익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뭐 자기들하고 이견이 좀 다르더라도 일단 국민의힘당 다 포용해야 된다. 국민의힘당 당대표는 덕장이 돼야 된다. 나는 계속 말하는데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뭐 너는 그 안에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어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덕제를 갖다 잡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쳐버리고 김문수처럼 사익을 바란다는 거예요. 장동혁이가 거기에서 사익 추구하다가 다음에 내란죄로 다 해체시켜버리면 뭐 할 겁니까? 우선 국민힘당을 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장동희가 이겼지만 국민당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해요. 그것도 또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런 나는 그 안에 무슨 뭐 윤석열 패가 있는지 뭐 어쩐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일단은 거대 그 민주당에서 독재를 갖다 막고 똑같이 테이블에 나와서 여야가 같이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국민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다가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되는데 장동혁이는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지 라이벌을 제거한데 먼저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시간을 낭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107석 가지고도 이런데 잘못하면 107석도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국민힘당 지지했던 사람이 장동혁이가 내부를 잘라먹고 뭐 거기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보고는 정념이 떨어져요. 차라리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좀 하는 일이라 잘 되게 차라리 민주당 찍어줘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당 제1야당한테 힘을 줘서 이 대통령까지 지금 여당 민주당이 갖고 있는 데다 법사위원장 갖고 있는 데다 173석 가지고 지 멋대로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 정치 보복하고 야당 탄압을 하면은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를 키워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당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지 자신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데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이죠. 제일 중요한 6월에 있을 선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 자신의 페이스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갖다가 한동훈일 갖다 내치잖아요. 무슨 당 게시판에 가족이 갖다 올린 것이 그것이 제갈 문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랬다는 건 그 말장난이고 모든 실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근데 그게 못할 것 아닙니까? 박성태 그러면 모든 게 장동현 대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조갑제 모든 게 거짓말은 아니죠. 사기꾼도 모든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나 장동현 대표 또는 구구파가 하는 이야기 일단 거짓말로 보고 그중에 혹시 사실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음모론이라는 이 낭선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종의 정신질환적 이념 중에 가장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합니다. 공산주의에 넘어간 사람이 1천만 명 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부정성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은 지금 통계 가면 어른의 1만 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2022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이해가 되죠. 무조건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우리 국민 다 웃어요. 이건 빤한 거니까 11% 김문수가 어떻게 41% 이재명을 이깁니까? 그것은 아니다고 보고 부정선거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당원이 아마 60에서 70%될 겁니다. 거기에 정신이 넘어가면 영원히 망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미래를 암담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국힘당 당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중적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보이니까 지금 장동현 대표를 사실은 바꿔야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데 그런 용기를 못 내잖아요. 당원이 문제입니다. 그랬네요. 나도 이 조갑제 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지금 장동혁이를 바꿔야 국민힘당이 제대로 우리는 장동혁이가 지 정적을 제거하는 그 부분에서 붕괴하는 거예요. 지금 거대 여당의 제1야당의 힘을 좀 가져라. 그 내부 총질하지 말고 전부 감싸느라 이런 거거든요. 뭐 그 다른 뭐 지금 이 박성태하고 조갑제 그 농설 그 의원이 같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약간 핀트가 다른 게 일단 예전에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이 왜 국민힘당이 세를 더 가져야 되고 또 국민의힘당하고 서로 밸런스가 맞아서 이렇게 나라 국정을 같이 논해야 된다. 가발 가져버리니까 뭐 국민의당을 갖다 제껴버리고 지그들 마음대로 뭐 통과시켜버리고 여기에서 브레이크 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예전에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팡이도 없고 방패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권한이 있긴 하나 뭐 법사위원장이 되게나 숫자가 이런 열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 장동혁이가 거기에서 지 밖으로 챙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통이 터진 거예요. 응? 지가 지금 밖으로 챙기지 말고 국민의힘당에 그릇을 넓혀야 되고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 지 밖으로 챙긴데 필요 없는 것들 다 제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열불 터지는 거예요. 응? 이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1야당이 저렇게 저 장동혁이 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당을 망치고 있는데 국민당을 살리려면 장동혁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건 이제 참
오늘 노컷 뉴스 조갑제 장동혁의 말은 일단 거짓말로 간주해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2026년도 2월 10일자 기사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는데 나는 약간 여기에서 일부는 같은 동감이고 일부는 뭐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뭐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과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일단 제1야당이 민주당의 덕질을 막아야 되고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어요? 31명을 국정요원 31명을 장관급 뭐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다 30명을 줄탄핵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내년도 뭐 예산을 전부 삭제가해버리고 대통령 뭐 쓸 수 있는 거 검찰 활동비라든지 경찰 활동비 감사원 이런 모든 것을 다 삭제를 없애버렸어요. 그걸 삭제한 저 줄인 것이 아니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 나라 치안이든지 뭐지 활동비를 없애버리면 손발을 묶어버리고 대통령부터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해보니까 대통령 김일비는 무슨 영수증도 없어서 이런 거 다 없애버렸는데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해보니까 이거 대통령은 영수증 남길 수 없이 이건 참 은밀한 것이 많아가지고 이런 건 꼭 필요하다. 대통령 김일비는 필요하다. 다 살려놓잖아요. 다. 그리고 전부 그냥 삭감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의원을 31명을 줄탄핵시키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 국정의원 줄탄핵시키는 국정내란이다. 민주당이 국정내란을 일으켰다. 자기 당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31명 줄탄핵해서 나라가 무정부 상태인데다가 이게 뭐 내년도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뭐 검찰 활동비를 없애버리고 경찰 활동비를 없애버리고 대통령 뭐 기밀비를 없애버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다 손 놓고 갖다 인간 시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딱 돼서 제일 먼저 한 거 뭐예요? 모든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정권의 장관들은 전부 사표를 내죠. 그런데 31명을 줄탄핵시켰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장관들이 전부 사표를 내요. 그때 법무장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사표를 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31명을 줄탄핵시켰던 민주당이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다 나가보고 아직 자기는 아무것도 뽑지 않은 상태면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들을 사표를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뽑기까지는 그대로 다 자르지 않고 무정부 상태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31명을 줄탄핵이라는 것은 국정내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헌법 언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내란이라고 몰고 들어간 것은 민주당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몰고 갔죠. 이런 상태에서 장동혁은 거기서 지껏 챙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붕괴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하든지 좀 그 여당하고 같이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반이 넘어버리니까 니는 필요 없어도 우리는 통과시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문수가 국민의힘당이 11%하고 34%를 더하면 45%고 이재명 후보가 41%면 국민의힘당이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동혁하고 똑같이 당을 생각하지 않고 지 사익을 생각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 박탈을 당하면은 자기가 아버지로 대통령 될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차선책으로 만약에 안 되면은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꿈을 꾼 거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멋에 그 순리대로 따라간다
하고 이렇게 축하를 하니까는 그 지지했던 사람이 네가 뭔데 그것을 저 순리대로 따라간다 하느냐? 네가 뭔데? 응? 그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건 김문수를 지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냐?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권 뉴스 조갑제 장동현 말은 일단 거짓말로 간주해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각으로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